태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때를 대비하고 노력하라.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다고 했다. 오랫동안 곁에 붙들어 매어 두고 싶으나 때가 되면 뿌리치고 떠나는 것이 어디 아름다움과 권력뿐이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에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다. 있을 때 없을 때를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태평한 삶은 기본적으로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옴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길함은 젊은 시절부터의 노력으로 인해 성취되는 것이다. 비록 현재는 쓸모가 적은 것이라도 저축하여 어려울 때를 대비하면 길하다. 어렵고 험난한 일을 극복하여 큰 공을 세우고 입지가 달라지더라도 공을 내세우지 않고 옛 친구를 우정으로 대하면 가상한 일이 생긴다. 평지만 계속되는 인생이 없듯이 비탈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다. 오기만 하는 인생이 없듯이 가기만 하는 인생도 없다. 어려움이 오래 계속되더라도 허물이 없다면 근심하지 말라. 믿음과 자신감만 있다면 먹고 사는 일에는 복이 있게 마련이다. 훨훨 나는 새처럼 부유하지 않아도 이웃과 더불어 서로 경계하지 않고 믿으니 이 또한 태평의 한 형태다. 태소왕, 대례, 길형. 태는 태평함이며 개인적인 안녕과 영달, 국가적인 평화와 번영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태는 어떻게 이룩되는가?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와야 한다. 이는 작은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여 큰 것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사업의 기초 상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작은 것인가? 게으름, 허세, 욕심, 실기, 어리석음이 작은 것이다. 큰 것은 무엇인가? 노력, 의리와 신망, 인생에 대한 통찰, 권력 등이다. 그러면 이처럼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해 달성되는 길함은 언제 준비되고 예약되는가? 원형 리정의 시절 가운데 형의 시절이다. 젊고 생동감이 있을 때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형의 젊음과 생동감으로 상징되는 내적인 요소와 소왕 대렉의 외적인 요소가 결합될 때 진정한 태는 이룩되는 것이다. 발모여, 이기휘, 정길. 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태도다. 지금 당장은 별 쓸모가 없는 것이라도 소중하게 아끼고 모아서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비축해 두어야 한다. 발모여는 지금 당장은 쓸모없는 말먹이 띠풀을 열심히 뽑아둔다는 말이고, 이기휘는 이를 잘 모아서 엮어둔다는 말이며, 정은 이를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야 길하다는 것이고, 이처럼 평상시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태를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모는 추운 북쪽 지방에서 나는 키가 크고 억센 풀로 주로 자리를 만드는 데 쓴다. 먹이가 풍부할 때는 쓰지 않지만 가뭄이 들어 먹이가 없을 때는 이를 말먹이로 쓰기도 했으며, 전쟁이나 비상시에는 실제로 이를 건초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포황용빙하, 불하유북망, 득상우중행.
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의리와 신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주역은 이를 출세한 뒤에도 겸손하게 옛 친구를 돌아보는 자세로 설명했다. 포는 혼자서 노를 젓는 바가지 모양의 작은 배다. 1970년 여름, 베트남에 파병되어 미 해군 수송선으로 대만 앞바다를 지날 때 나무로 된 작은 통에 의지하여 먼 바다까지 나아가 고기를 잡는 어부를 보았다. 매우 신기하여 사이공에서 장사하는 화상에게 물어보니 이것이 포에라는 중국의 전통 낚시법이라고 일러주었다. 이런 보잘것없는 작은 배를 타고 거친 물결을 건너는 것이 포항용빙하다. 죽음을 무릅쓰는 무모함이자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험난함을 이겨내는 용기와 지혜를 말하며 나아가 이런 위험을 극복하고 큰 공을 세워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위험을 무릅쓴 이런 용기와 모험 또한 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도 옛 친구를 잊지 않고 우정으로 대하는 신의와 겸손함이다. 이것이 불화유북망이다. 친구를 멀리하거나 잊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장차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였다. 우중행은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일을 해나가는 중에, 대의를 일으키는 중에라는 말이고, 득상은 가상하고 존경받을 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무평불파, 무왕불복, 간정, 무구, 물휼, 기부, 우식, 유복. 태를 이루고자 하는 자가 지녀야 할 인생관, 세계관을 논한 구절이다.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태를 이루게 되는가? 무평불파는 비탈지지 않은 평지는 없다는 말이니 세상에 평평하기만 한 길은 없다는 말이다. 멀리 보이는 지평선이 마냥 평화롭고 평평하게만 보여도 가까이에서 보면 실은 비탈과 언덕으로 되어 있는 이치를 말한 것이다. 이를 인생에 빗대어 설명한다면 마냥 무탈하고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태평도 실은 그 나름의 고난과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 이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왕불복 역시 같은 뜻으로 돌아오지 않는 떠남은 없다는 말이다. 인생이란 그렇게 모두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고난이 오래 계속되더라도 허물이 없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짓을 그만두는 것이고 걱정과 근심 대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경제활동과 행복 추구의 과정에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게 주역의 가르침이다. 편편, 불부, 이기린, 불계 이부. 태평성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선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바로 태평한 세월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재물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조건이 있으니 바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혹은 평화다. 편편은 새들이 높이 훨훨 나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 불부는 그처럼 대단히 부유하지 않다는 말이다. 물론 너무 가난하면 태평할 수 없고 그런 시절을 태의 시절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의 모양처럼 대단한 부만이 태의 조건인 것은 아니다. 서로 미워하고 빼앗고 싸우기만 한다면 이를 어찌 태평한 시절의 이웃이라 하겠는가? 그렇다면 이웃과의 평화는 어떻게 달성되는가? 주역은 불개 이부라고 했다. 믿음으로 서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비록 대단한 부를 축적하지 않더라도 이웃과 더불어 믿음으로 이처럼 서로 경계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도 태해한 형태라는 것이다. 태평한 삶을 영위하는 지혜. 태평한 삶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태는 이처럼 누구나 바라는 태평한 삶이 어떻게 이룩될 수 있는지를 해설한 장이다. 태평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심신이 건강하고 힘차야 한다. 이는 개인의 내적인 일이며 천부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다음은 작은 것을 투자하여 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외적인 일이며 노력과 관계가 깊다. 그리고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태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주역은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들을 꼽고 있다. 첫째,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태평한 시절에 어려운 시절을 준비하고 부유할 때 가난해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 평상시 국방의 문제, 저축의 문제 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준비가 있어야 국가든 개인이든 태평세월을 기약하고 또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의리와 신망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어느 순간 출세를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더라도 옛일을 기억하고 의리와 신망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야 장차 더욱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주역은 경계한다.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개구리처럼 날뛰다가는 언제 다시 화를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셋째,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한다. 나보다 잘 사는 다른 사람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지 말고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오히려 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이다. 인생에는 항상 오르막만 있거나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면 가고 가면 오듯이 인생은 순환되고 반복되며 결국 모든 인생은 거개가 똑같은 것이다.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지나친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걱정과 불안 따위도 없어질 것이며 물질적인 부 역시 절로 찾아올 것이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공동체 정신은 물질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에 기초하여 이룩되는 것이다. 서로 물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믿고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태평한 모습의 하나일 것이다. 다섯째, 권세와 권력이 없으면 태평은 유지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가진 것이 많고 기회가 허락된다면 마땅히 권력을 손에 넣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은 도덕적으로 그다지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주역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모든 부와 권력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얽혀 있다. 다만 주역의 권력과 권력자에 관한 다른 경계들을 참고하건대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는 선에서 권력을 취해야 한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 내게 주역을 왜 공부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천명을 알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이 각자에게 내려준 저마다의 천명이 있다. 이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다. 성경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다 다른 것이다. 주역의 천명이나 성경의 달란트가 다르지 않다. 사람이 자기 천명을 알아서 그에 따라 행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만약 천명에 역행하면 파산, 질병, 구금, 재앙 등의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나의 단순하고도 고집스러운 생각이다. 문제는 나나 사람들이 이런 저마다의 천명을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나의 오랜 단골 중에 채소며 과일을 팔아 생활하는 한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그 부부가 찾아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도 이렇게 힘든 채소 장사 말고 좀 더 편한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될까요? 나는 남편 되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 당신네 부부가 채소와 과일을 다루는 것을 나도 보았습니다. 내 보기에 그 일은 당신네 부부의 천직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천명이니 다른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직업을 바꾸지 말라고 설득하여 돌려보냈다. 그런데 몇 달 후 부부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를 다시 찾아왔다. 보소 선생, 당신 이야기대로 채소 장사를 천직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몇 달 사이에 결국 이렇게 쫄딱 망하고 말았소. 말을 들어보니 밭되기로 배추 장사를 하다가 크게 손해를 본 모양이었다. 김 사장,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욕심이 너무 과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되 한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내 천명은 채소 장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조금씩 버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투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설득을 해야 했다. 다행히 그들 부부는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나와 상담 후에 둘은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내 말에 따라 부지런히 채소 장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20년 후 그들 부부는 이제 상당한 재산가로 성공했다.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순수한 마음씨와 첫 다짐을 끝까지 굳게 지킨 그 의지가 그들에게 작은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렇게 천명은 크고 웅장한 것만은 아니며 출세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천명은 크든 작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를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천명의 소리를 들려주는 책이 바로 주역이다.